안녕하세요. 엄마 쉼표 이진호입니다. 오늘 어머님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는 이야기인데요.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훈육의 정의와 나이대별, 시기별,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들 대부분 답변을 들어보면 훈육은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훈육은 혼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른다 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훈육은 다시는 못하도록 혼쭐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훈육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것은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타이르고 알려준다.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육은 몇 살에 시작해야 될까요? 어머님들 막 여러 답변들이 나오는 게 들리는데요. 대부분 36개월 이후에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회 규범이나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훈육은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어린 아이를 어떻게 혼내? 그리고 아기 때는 온전히 사랑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맞죠. 아기 때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도덕적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 아니면 아이가 위험한 행동, 다칠 수 있다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지하고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태어나서부터 알려주는 것이 훈육입니다. 훈육의 시작, 이제 첫 단계를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훈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잘 모르시겠죠. 훈육의 시작을 저는 훈육의 기준 설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을 훈육할 건지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주 양육자가 되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주 양육자가 되시는 모든 분들이 가이드라인의 그 지침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훈육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굉장히 허용적이시고 엄마는 안 된다고 하시고, 이게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할머니에게만 쪼르르 달려가면 할머니는 허용적으로 많이 보여주신다.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할머니까지 포함이 되신다면 엄마, 아빠, 할머니, 선생님까지 하셔서 모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아이에게 훈육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훈육의 기준이 설정되셨다면 이것을 아이에게 일관적인 양육 태도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휴대폰에 또 같은 예를 들자면 어머님이 이제 좀 체력이 되시는 날은 아이가 휴대폰을 더 보고 싶다고 해도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을 우리는 30분만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때를 부려도 이거를 단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어머님이 아이가 더 보고 싶다고 때를 부렸을 때 마지 못한 척, 어머님도 못 이기는 척 아이에게 휴대폰을 더 하라고 알았어 이러면서 더 하라고 허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에 따른 훈육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나이 기준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이 나이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나이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안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나이 기준에 24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27개월이 됐을 때 이 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기준은 저희가 예시를 들어 드릴 뿐이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연 설명되어지는 그 시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되는 아이인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2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돌 이전의 친구들, 12개월 이전의 친구들은 거의 훈육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때그때 어머님들께서 간결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12개월부터 24개월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의 친구들은 특성이 긴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죠.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준호야,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 네, 떨어지면 머리를 콩 하고 다칠 수가 있어. 위험하니까 내려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짧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 돼. 내려와. 위험해. 하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시기에 친구들은 관심만 다른 데로 돌려주기만 해도 떼 부리는 것이 훨씬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아이가 떼를 부릴 때 아이를 다른 쪽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어묵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묵 코너로다가 이동을 해서 어묵 먹을까? 하고 그걸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장난감을 흔들면서 준호야 이거 소리 들어봐봐, 이거 어때 재밌겠지? 막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막 울던 아기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 바로 울음을 그치고 환기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트에서 아이가 떼를 부리고 운다면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분산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3살부터 5살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친구들도 아직은 많이 미숙한 단계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24개월 그때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말도 잘하고 잘 알아듣고 대답까지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특성이 자기 중심적인 발달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때를 많이 부리고 엄마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기죠. 요 3세에서 5세의 친구들도 알아듣고 대답을 잘하고 할 수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긴 설명을. 그래서 이 친구들도 짧게 이야기를 해서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감정을 먼저 수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까지 해주신 걸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준호가 이 장난감 갖고 싶었구나. 그런데 준호야, 이 장난감은 안 되고 저 다른 장난감은 살 수 있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준호가 이 장난감을 갖고 싶은 감정을 읽어주셨죠. 감정 수용. 그런 다음에 다른 장난감을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다음 대안 제시까지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대안 제시까지 해주셨지만 준호의 경우는 원래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떼를 부리고 짜증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머님이 멈추지 마시고, 마트 같은 경우는 훈육하는 장소가 되게 오픈되어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훈육하시는데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지는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셔서 훈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훈육을 하실 때는 목소리 톤도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좀 낮은 음으로 하시고, 배에 힘을 꽉 주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목소리에 힘이 실리거든요. 그러면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엄마가 평소랑 얘기할 때는 좀 다르네 라고 아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도 조금 낮은 톤으로 단호하게 어머님이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준호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하시면은 안 되고요. 착하고 친절하지 않게 그 대신 막 화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에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에휴, 에휴, 에휴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든지 아이를 자극할 수 있는 단어는 최대한 배제를 하시고 아이가 울 때는 진정하고 나서 엄마랑 이야기하자 하고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세요. 뭐 화난 표정을 하신다거나 언제 끝낼 거야 이런 거를 말은 안 하시지만 온 얼굴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팔짱을 낀다거나 이런 거는 다 몸으로 언어를 내뿜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못마땅해. 계속 울 거야.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대화가 통하고 말로 설명해 주면 스스로 자기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죠. 이거는 6, 7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시기가 오면 대화가 이제 드디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머님이 설명을 조금 길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훈육 상황에 왔을 때 이 시기에 친구들은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주고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장난감 가지고 때를 부리는 거는 안 돼. 준호가 장난감이 가지고 싶었어? 그건 알겠는데 이 장난감은 집에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이 장난감을 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다른 이전에 엄마와 훈육 상황들이 많이 접했던 친구들이나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과정들을 지켜왔던 친구라면 어떻게 엄마가 대안을 제시하셨는지를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이 하셨던 걸 보고 이제 배운 부분을 여기서 사용을 하겠죠,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나 이거 다른 거 대신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기가 스스로 대안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엄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아이가 다른 제안을 했을 때 어머님들이 그것도 못마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좀 이것도 수용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흔쾌히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다음번에 엄마에게 대안 제시를 해도 되지 않는데 뭐 해봤자 안 되는 걸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어머님이 대안을 아이가 제시했을 때는 좀 쿨하게 좀 넓게 포용하셔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이제 훈육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죠? 훈육은 뭐라고요? 혼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나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제가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